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80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리그, K리그 끝이 났습니다. 이제 5경기 남은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이 파이널 A와 B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울산과 전북 끝까지 박빙을 겨루다가 한 점 차로 울산이 리그 1위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돌풍의 대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또 혼돈의 경인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널 A와 파이널 B 좀 두 분 이 정도 예상하셨었어요? 이대로 예상은 못했죠. 이대로 예상은 이 정도로 멋지게 할 줄은 몰랐지만 강원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대구와 포항은 파이널 A에 들어온 팀들 가운데서는 제가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팀들이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굉장히 나락으로 지금 사실 가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다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설사 어려운 시즌이 되더라도 제가 제주를 아마 5, 6위 정도로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애초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데 네. 이게 12등으로 이렇게까지 게다가 지금 인천보다도 승점이 3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파이널 B에 돌입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팀은 대구는 뭐 당연히 뭐 올 시즌 경기력뿐만 아니라 K리그의 흥행 자체를 주도한 또 선봉장이었기 때문에 대구는 뭐 여태까지 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일단 좀 제외하더라도 강원과 상주와 성남을 일단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네. 올 시즌에 지금 상주와 성남 같은 경우는 물론 파이널 A까지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상주는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파이널 A 가능성이 그렇죠. 살아 있었던 팀이고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나머지 경인제와는 이제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이거는 성남의 올 시즌 전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임에 틀림이 없었고 애초에 저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K리그 전문가 해설위원 여러분들이 애초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할 때는 성남은 대표적으로 강등권 싸움을 할 팀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상주는 말씀드렸던 대로 시즌 한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상주는 파이널 A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7등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주는 선수들이 뭐 9월에 많이 나가고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기복 없는 상황으로 지금 시즌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강원은 병수볼이라는 하나의 또 K리그의 좋은 브랜드, 좋은 센세이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강원 당연히 칭찬을 해야 돼서 만약에 감독상을 준다면 병수볼. 3명 공동. 오. 김병수, 김태환, 남기일. 아. 네, 저는 감독상은 그렇게 3명이 아까 공동으로 꼽은 세 팀. 탈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 네. 장 의원님은 파이널 A, B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어요? 같은 의견이에요. 예상과 달랐던 부분은 저는 특히 이제 상주는 역시 제대 일자, 저녁 일자들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중후반기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페이스가 뚝 떨어지고 그렇죠. 연패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한 의원님 말씀대로 김태환 감독에게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또 바뀌는 선수들. 또 그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자신의 경기력 유지했고 전반기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전술 운영도 몇 차례 선보였고 상주의 김태환 감독은 원래 시즌 전에는 저는 11위 뭐 이쪽 권으로 봤거든요.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성남하고 상주를 가장 좀 아래쪽으로 그렇죠. 봤죠. 많은 분들. 상주의 김태환 감독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부분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울산 전북을 빼놓고는 이제 혼전 양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잘한 팀도 있고 뭐 수원이나 특히 제주는 뭐 이건 너무 놀랍게도 부진한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상주의 김태환 감독상 진짜 주고 싶으면 저는 한 사람을 꼽으면 김태환 감독. 김병수, 남기일보다도 김태환이다. 오. 어떻게 보면 정규리그 이 파이널 A, B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 했는데 감독님들 이렇게 칭찬을 하는 시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정규리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베스트 11 누가 잘했나 좀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두 분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포메이션부터 좀 여쭤볼게요. 한준희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벤투 감독이 근자에 좀 많이 썼던 4-1-3-2. 4-1-3-2. 네. 다이아몬드. 장 의원님은요? 저는 요즘 현대 축구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팀들이 간혹 선보이는 3-2-4-1. 3-2-4-1. 과르디올라 포진. 네, 펩 과르디올라의 포진이죠. 3-2-4-1입니다. 측면 풀백 없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 의원님부터 골키퍼 누구 뽑아주셨나요? 골키퍼는 저는 성남의 김동준. 와. 네. 성남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지 전력이 좋은 팀이 아니죠. 전력이 좋은 팀이 아니고 성남의 지금 33라운드까지의 득점이 25골인데요. 이게 K리그 전체에서 최저입니다. 25골을 밖에 못 넣었는데 강등권과는 이미 거리가 꽤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실점이 대단히 적었다는 걸 의미하죠. 강한 수비. 여기에는 물론 수비적인 선수들 또 수비 앞에서 또 도와준 미드필더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김동준 선수가 뭐니 해도 엄청난 순발력으로 많이 막아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성남의 매우 적은 실점, 매우 성공적인 순위에 있어서는 저는 김동준 선수가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준. 네.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 장혜원님은? 김동준 키퍼도 저도 후보에 있었어요. 네. 평상시 좀 좋아하는 키퍼고 이번에는 고르기가 좀 힘든 키퍼들이에요. 잘하는 키퍼들이 워낙 많고 후반기에 들어왔지만 김승규 키퍼부터 네. 조현우, 송봉근 키퍼도 잘해요. 맞아요. 내노라는 송범근, 키퍼들이 유상훈, 많은데 뭐. 저는 개인 취향입니다. 이것도 역시. 네. 유상훈 키퍼. 최용수 감독님 표현대로라면 근근히 이길 때도 맨날 이 없는 살림에도 오늘 또 버텼다. 이겼다. 아니, 그게- 성남에 비하면 상당히 있는 살림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3위라는 성적을 유지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두꺼운 스쿼드가 아니고 베스트 11 체제로 돌아가지만 항상 또 상대에게 공격을 많이 당해요. 서울은 올 시즌 약간 수비적인 컨셉이 강했기 때문에 선수비 후역습 전략에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택하지만 결국은 많이 얻어맞아요. 서울의 경기들을 보면 사실은 슈팅을 많이 허용하고 많이 얻어맞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팀이 어렵고 또 강팀치고는 조금 부족한 스쿼드의 층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유상훈 키퍼가 큰 선방들을 근데 많이 해줬어요. 네.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기록으로는 사실 다른 키퍼들에게 뭐 무실점 경기나 여러 가지 기록에서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상훈 키퍼가 그래도 서울의 3위가 유지될 수 있는 버팀목 구실을 키퍼로서 아주 잘 해내지 않았냐. 결정적인 세이브들은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유상훈 키퍼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유상훈 키퍼. 네, 이렇게 두 분이 뽑은 골키퍼 들어봤고요. 이제 수비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효님 어떤 선수들이죠? 네, 저는 이제 4백 라인이니까 중앙 수비수는 서울의 오스마르와 전북의 홍정호. 오스마르 선수는 공격 포인트가 일단 7개예요. 네. 4골에 3개의 도움. 이건 뭐 중앙 수비수로 많이 뛴 선수치고는 이건 상당한 공격 그렇죠. 포인트인데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한다면은 뭐 오스마르 선수 빼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전반기만 해도 뭐 윤영선, 불투이스, 이제 울산 선수들을 많이 사랑을 했는데 훈련 선수. 전체 지금까지를 다 놓고 보니까 홍정호 선수를 왠지 뽑고 싶어졌어요. 네, 홍정호 지난번에 홍정호 선수 뽑았는데 네, 실점만 하더라도 전북이 오히려 울산보다 근소하지만은 2골이 적은 네. 상황이고요. 홍정호 선수가 전체적인 어떤 상대의 볼 줄기 흐름을 읽으면서 인터셉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볼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능력, 볼 리커버리 이런 측면에서 홍정호 선수가 상당히 역시 양질의 수비수구나. 그리고 전북의 역시 또 기초적인 빌드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됐었고 저는 그래서 중앙 수비는 오스마르, 홍정호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이드 2명은 제가 전반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완델손 선수를 왼쪽에 넣고 오른쪽은 사실 뭐 중앙 미드필더로도 많이 뛰었지만 저는 서울의 고요한 선수. 중앙 미드필드 쪽에서도 잘했고 요즘은 이제 사이드로 와서 또 뛰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명주, 주세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견지에서는 고요한 선수도 빼놓기에 좀 아쉽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측면 수비에 고요한. 그래서 사실상 이 위치에서 뛴 횟수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완델손, 고요한 이렇게 저는 사이드를 했습니다. 한효님은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장혜원님 3백 어떤 선수가 들어있을까요? 저의 3백의 왼쪽 스토퍼부터 오스마르 선수 똑같습니다. 네, 오스마르는 팬들 아시다시피 이제 시즌은 조금 뒤늦게 스타트를 했어요. 7라운드부터. 하지만 이제 서울의 뭐 스토퍼로 역할을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빌드업을 할 때도 오스마르가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해주고 네. 수비도 상당히 노련하게 해주면서 버팀목 역할을 잘 수행을 해주죠.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서울은 그러한 템포를 조절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팀인데 오스마르가 아주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컨트롤을 잘 해줍니다. 공격 포인트도 뭐 나쁘지 않지만 오스마르는 기록적인 측면 외에 팀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스마르 선수를 넣었고요. 또 하나의 선수는 저번에도 한번 저희 베스트 할 때 했지만 또 홍정호 선수입니다. 네. 홍정호 선수를 비슷하시네요. 제가 넣는 거는 사실 약간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왼쪽 수비, 오른쪽 수비 다 국가대표 라인 아니에요? 김진수, 이용.
거기에 김민혁 선수도 아주 잘해줬고 뭐 송범근 키퍼 이 수비 라인이 다 잘해주지만 그래도 이 홍정호 선수가 전체적인 수비 라인의 버팀목 역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항상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수비가 그래도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홍정호 선수가 또 제일 송범근 키퍼 빼고는 제일 많은 시간 동안 포백 라인에서 뛰어줬어요. 그러면서 홍정호 선수의 발탁은 전북 전체 수비 라인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정호 선수를 넣었고요. 또 한 명의 수비수는 강민수입니다. 강민수 선수는 생각보다 너무 잘했죠. 네, 저도 인정. 베테랑인데 33살이에요. 만으로. 그렇죠. 네. 강민수 선수도 시즌을 좀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특히 울산이 후반기 들어가면서 전북하고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울산이 후반기에 다시 1위를 쭉 차지할 수 있었던 이러한 힘은 이 강민수 선수의 맞아요. 수비적인 활약이 저는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 경기 수로 치면은 강민수 선수가 그렇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울산의 그런 어려울 때, 네, 불투이스가 뭐 부상으로 빠진 아주 기간도 오래 빠져 그렇지만, 있었죠. 네, 이 베테랑 33살의 강민수 선수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예전부터 전북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최강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건 2000년대 한 6년, 7년 무렵이지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수비수다. 그런 평가를 처음에 받을 정도로 좋은 수비수였는데 사실 무언가 확 이렇게 보여주질 못했었어요. 그러한 능력에 비해선. 근데 올 시즌 이렇게 후반기 때 하는 거 보면 뭐 제2의 전성기가 오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아주 파이팅 넘치고 인터셉트 능력, 또 경기 컨트롤 능력, 수비적인 능력에 있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민수. 그래서 강민수 선수가 사실 경기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은 모습 보였지만 선수들을 이렇게 융합하는 데 있어서도 정신적인 네. 지주도 많이 된대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스마르, 홍정호, 강민수 음. 이렇게 3백을 구성을 했습니다.